보물 안동 봉정사괴부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는 6월 21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와 국회 정각회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관련 특별법을 둘러싼 종교편향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나눔을 실천했던 만호 스님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진주 약사정사가 무료급식소 만호밥상을 열었습니다. 한없는 자비행으로 보살의 화연이라 불렸던 스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법조계 거목이자 불교계 유마거사였던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향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공론회장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BBS는 한국보훈진흥회와 함께 보훈문화대상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해 650만 명이 찾아 세계 3위의 관람객 수를 자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보물 안동 봉정사괴불이 특별 전시됐는데요. 정민지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 들어선 관람객들이 고개를 위로 한참 들어 괴불을 바라봅니다.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가슴에는 금빛의 만자 문양이 빛납니다. 생동감과 장엄함을 동시에 주는 대형 불화는 보물인 안동 봉정사 괴불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특별 전시됐습니다. 이제 보지 못한 것을 한번 보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한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가 불교 학생회인데 또 이런 걸 바탕에서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동 봉정사 괴불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 명인 도문 스님의 마지막 불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16폭을 이어 만든 높이 8m, 폭 6m의 괴불은 초파일 야외 법석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보입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8보살과 10명의 제자를 좌우 대칭으로 비중 있게 구성해 괴불을 마주한 이들은 마치 영축산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부처님의 가슴에는 그 만자 문양의 금박 종이가 붙여져 있어가지고 그 금속 특유의 광택을 이용해가지고 그 괴불의 그 입체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들은 그 괴불의 그 장엄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관부터 괴불을 위한 전시 공간을 따로 조성했던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은 2006년부터 전국 사찰의 괴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20번째인 이번 봉정사 괴불 특별 전시 이후 불교회화실은 새 단장에 들어가 보다 여법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300여 년 전에 그 괴불이 이제 안동 봉정사 대웅전 앞에 이제 걸렸을 때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자 그 안동 봉정사 괴불을 좀 보시고 감상하시면서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그 특별한 그 가르침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동 봉정사 괴불은 오는 6월 21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와 국회 정각회가 특정 종교에 편향된 국가 지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종교편향특위는 지난 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모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국제문화 행사 지원에 관한 법이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각회는 불교계에서 제기하는 종교편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면담에서 개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불교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 중인 3건의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종교편향특위에서 위원장 보화 스님을 비롯해
탄보스님과 수경스님, 진성스님이 참석했으며 정각회는 이현승 정각회장을 비롯해 이광희, 김병주, 김영배, 박정하, 한지아, 조지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자비보살의 화연으로 칭송받던 도원당 만호 스님이 정멸의 세계로 나아간 지 1년이 됐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교계와 이웃에 나눴는데요. 이 같은 스님의 가르침은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에게 이어져 무료급식소 만호밥상이라는 보살행을 낳았습니다. 보도에 조현재 기자입니다. 진주 상봉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관음종 약사정사. 평소 법화경 온 오프라인 새벽기도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지역 내 대표 자비도량입니다. 이 약사정사가 자비행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무료급식소 만호밥상을 개소한 겁니다. 기존 임시천막에서 이루어지던 도시락 나눔에서 안정적인 식사 제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만호밥상은 지난해 입적한 도원당 만호 스님과 진여 스님의 인연에서 비롯했습니다. 만호 스님은 평소 어르신 요양원 건립을 원으로 세우고 틈나는 대로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던 진여 스님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귀한 삼보 정제까지 희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처음 뵌 스님은 너무도 깨끗하고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참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희 소박한 원력에 응원해 주시고 중생은 원력에 물러서지 않기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살아계시는 하신 관세음보살이셨습니다. 만호밥상 건립 불사 비용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스님의 유지를 이어 입적 1주기라는 기한 내에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스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 과정을 떠올리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기사에 많이 모여든 어르신들과 지나가는 차량이 얽혀 조금 조마조마했던 기억, 바람 불면 흙먼지가 야속하고 휘내린 꾸준 날이나 하늘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조차 내 추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80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진 만호밥상은 지난해 9월 불사를 시작해 이달 3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호 스님의 입적 1주기 하루 전에 낙성식을 봉행할 수 있게 돼 감동과 의미는 더해졌습니다. 통도사 전 강주 우진 스님은 뜻깊은 날을 기리며 사부대중에게 보살행의 근본인 자비심을 강조했습니다. 불자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반드시 그걸 일러줘야 돼요. AI 시대에 네가 네 자신을 지키고 살고 싶거든. 불교 공부를 해서. 항상 하심하는 마음으로 대중을 대하는 스님은 불사가 완성되기까지 모든 인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는 금생을 법화경 수행과 중생을 위한 나눔에 몸을 바치는 것으로 불보살님과 사부대중의 은혜에 깊이 살아가면서 보답하겠습니다. 만호밥상은 다음 달부터 매달 1회 영양급식 200인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녹록지 않아 매주 제공할 수 없다며 미안해하는 스님을 보며 사부대중의 마음은 깊은 안타까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BBS 뉴스 조현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대한불교진흥원과 BBS 불교방송 이사를 지냈던 주봉 배명인 거사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배명인 거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57년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1986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설립하고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 고희를 맞아 불교적 관점에서 삶을 회고한 자서전 이제사 돌아보니 행복이었네를 출간했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고희는 공직 은퇴 이후 대한불교진흥원과 BBS 불교방송 이사를 역임하며 방송 포교와 불교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원로로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역임하는 동안 동명대에 불교문화학과를 신설하는 데 힘을 보태는 등 인재불사에 헌신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로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불총림 3대 방장을 지낸 수산당 지종대종사의 부도탑과 탑비가 원적 14년 만에 스님이 주석했던 전남 영광 불갑사에 세워졌습니다. 해마다 백양사에서 지내오던 추모달의 제도, 올해는 불갑사에서 봉행돼 스님의 원력과 수행정신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진재훈 기자입니다. 나의 본래 면목인 내 마음 자성자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지. 평생을 흐트러짐 없는 수행으로 일관한 수산당 지종대종사. 하얀 천막을 벗기자 스님의 법향을 기리는 부도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적 14년 만입니다. 이 불갑사 도량을 중수하시고 오늘의 수행 도량으로 이렇게 세우신 큰 어른이십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주석 도량이자 원력이 깃든 이 불갑사에서 부도 탑비 제막과 함께 14주기 달해제를 봉양하게 된 것은 그 뜻을 더욱 온전히 회양하는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전에 생사의 본물을 넉넉히 하시고 지인으로서 시공이 끊어진 그 길을 선택하신 지 언 14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천년고찰 영광불갑사를 수행 중심 도량으로 쇄신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추대돼 수행가풍을 굳건히 세우고 승가 질서를 바로잡으며 총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난해 입적한 불갑사 전주지 만당 스님과 문도들은 늦었지만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부도탑과 탑비 건립을 발언했고 십시일반 모연으로 경내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문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종사님의 사리탑을 조성하여 백양사와 불갑사에 모시기로 결의하고 문도 스님들과 불갑사 신도님들의 정성 어린 십시일반의 시주무연의 공덕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탑비는 국보 제57호 화순쌍봉사 철감선사 탑비를 본떠 제작됐고 동일신라 팔각형 승탑 양식을 따랐습니다. 석재는 익산 황등석과 보령 오석, 비문은 백용당 원각스님, 글씨는 수각장 나익환 장인이 새겼습니다. 우리 문도는 열심히 앞에서 큰 스님들의 말씀처럼 또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평생을 치열한 수행으로 살아온 수산당 지종 대종사 스님의 서리빨 같은 사자호는 후학들에게 깨우침의 죽비로 남아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관련 행사가 집중되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훈을 특별한 날의 기억이 아닌 일상의 가치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유리 기자입니다. 1년 중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표적인 시기인 6월 호국 보훈의 달. 하지만 보훈의 가치가 특정 시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훈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 순국선열분들, 그리고 살아계시는 청년용사분들에게도 오늘 주제처럼 시혜의 복지가 아니라 보훈이 아니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보훈회를 후원한 BBS 불교 방송도 보훈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호국불교의 정신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BBS는 한국보훈진흥회와 협력을 이어가며 연말 보훈 문화대상을 공동 선정하고 시상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훈의 과거 희생에 대한 지출이 아닌 국가 신뢰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일상 속 예우를 주최하는 설계자로 파트너화하자라는 거와 또 하나는 국민이 기업을 문화로 이어가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서비스 감면 협약과 돌봄 파트너십, 유공자 고용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국민 역시 기념일에만 머무는 메시지를 넘어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보훈의 기억을 일상 속 문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도 보훈 정책의 방향을 보상 중심에서 나아가 가치 계승과 민간 협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훈이 특정한 시기나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교육, 콘텐츠 참여, 민간 협력, 제도 기반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공자 예우를 일상 속에서 강화하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이 보다 친숙하게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우리 당의 윤한홍 정무위원장님께서 제출해 놓은 법안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도 우리 보훈의 가치와 유공자들의 헌신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데 좀 힘을 쓸 계획입니다. 국가 보훈의 가치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그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일입니다. 부산 동명불원의 불교대학이 개교 이래 첫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은 지난 3일 대웅전에서 이육태학장과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입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불원 불교대학 1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명불원 불교대학은 오는 7월까지 넉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커리큘럼은 기초교리와 사찰 예절, 신행생활, 사찰 문화답사, 부처님의 생애 등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에 이르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육태학장은 불교대학 입학은 한 줄기 부처되는 길의 시작이라며 입학생 모두가 견성성불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주최하고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가 주관한 참 나를 찾는 108배 참회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4일 함덕리 덕림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108배 수행을 통해 사회와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휴환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기도정진을 통한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같은 모임은 자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불자들 스스로가 말로 유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심으로 서로가 끊기고 유대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어 법화사 주지 도성스님은 명상 강의에서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북 마이산 탑사의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붓다와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협력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달 말 전주 붓다복지관에서 화물운송 종사자 복지 증진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붓다가 더욱더 발전된 또 복지 향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붓다와 우리 협회가 손을 마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봉사와 나눔의 어떠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적인 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